네, 안녕하십니까. 자바 심화 과정 제4강 자바 랭 패키지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랭 패키지는 자바 표준 패키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4강과 5강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 시간으로 또 편성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 표준 API의 이해, 그리고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해, 자바 JVM의 이해라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바 랭 패키지는 랭귀지 패키지라고도 하고 랭 패키지라고도 하는데 자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와 좀 다르게 특징이 있다면 패키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바에서 특별히 임포트를 하지 않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패키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클래스들을 살펴보면 스트링 클래스나 스트링 버퍼, 프로세스, 런타임, 스레드, 메스, 익셉션 여러 가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클래스들이 많이 있죠. 또 이 중에서 우리는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 버퍼 클래스, 익셉션, 래퍼, 메스, 시스템 이런 클래스들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그 시간으로 자바 JVM의 이해는 표준 클래스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그리고 현재 강의에서도 좀 많이 등장하는 힙이나 스택 등의 또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또 간략한 또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해서 세 번째 시간 자바 JVM의 이해라고 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자바 버전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바는 자바 SE 14 버전, 그래서 2020년 3월에 나온 자바 SE 14가 최신 버전입니다. 여기 보면 SE라는 이렇게 말이 붙는데요. 이 용어는 자바 버전의 한 종류입니다. 자바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SE 버전, 이것을 우리가 스탠다드 에디션 J2SE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자바의 표준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핵심 기능과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자바는 EE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E 버전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J2EE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버 페이지에 특화된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SP와 서블릿을 포함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관련된 기술들이 J2EE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ME 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ME는 마이크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J2ME라고 하는데 PDA나 셋톱박스, 센서 등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환경에 좀 특화된 그런 에디션입니다. 이 밖에도 FX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 개발하고 배포하는 그런 에디션으로 크로스 플랫폼이나 어떤 GUI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가 처음 나온 게 199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995년에 자바가 처음 나왔으니까 여기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에 자바가 나온 거죠. 굉장히 좀 오래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바의 최신 버전, 자바 SE 14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바 8 버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8 버전이 이전의 버전과 또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바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바 8 버전 옆에 LTS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LTS는 Long Term Support입니다. 그만큼
이 버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자바에서 지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강의는 말씀드린 것 같이 자바 SE 8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API를 좀 많이 볼 일이 있는데요. 이 API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또 물론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이렇게 좀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요즘에 뭐 좋은 번역기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또 활용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This document is the API specification for the Java Platform Standard Edi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API 목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API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또 많이 들어본 용어죠. 이것이 무엇인지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파일 제어나 창 제어, 화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의 인터페이스를 자바에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A와 B가 있으면 이 중간에 이어주는 맥의 C라고 할 수가 있죠. 자, A가 어떤 프로그래머, 죄송합니다. A가 프로그래머, 또 B가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C는 A와 B를 이어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가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B는 자바의 어떤 로우 레벨 코드고 이 로우 레벨 코드를 사용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바는 어떤 C와 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PI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 API들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뭐 API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자, 자바 랭 패키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해당 문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만큼 있는데요. 이 외에도 실은 더 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도 익숙한 클래스들이 몇 개 보이죠? 뭐 불린 같은 바이트, 캐릭터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클래스 로더, 뭐 그리고 뭐 더블이나 플로트, 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뭐 이걸 다 살펴보진 않고 몇 가지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그 클래스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뭐라고 그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냐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class object is the root of the class hierarchy. 그건 이 클래스라는 클래스 구조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클래스다, 오브젝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이게 클래스라고 한다면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좀 연속해서 이어볼 뭐 스트링 클래스나 스트링 버퍼 클래스, 스트링 빌더 클래스 이런 것들이 좀씩 밑에 나오고요. 네. 이런 클래스들은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자바 랭귀지 패키지 강의를 할 때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패키지들이 많은 그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또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자바 랭귀지 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이다. 네.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자바 클래스의 최고 조사한 클래스가 된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모든 자바의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필드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총 11개의 메소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개의 메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오브젝트 클래스의 11개의 메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표가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들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clone, equal, finalize, get class, hash code, toString, notify all, wait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weight가 똑같은 게 3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기 보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인자값이 다 틀리죠. 뭐라고 했죠? 이것을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메서드가 비록 같지만 별도의 동작한다고 자바에서는 허용하고 있죠. 이 중에서 notify와 wait까지는 자바 스레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알아보진 않고요. 이번 시간에 이 위에 있는 메서드들 위주로 중요한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메소드입니다. equal은 자바에서 어떤 대상의 값을 비교하는 그런 연산자죠. 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더블 이퀄이 있습니다. 더블 이퀄은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둘은 양쪽의 어떤 서로 다른 값을 비교한 후에 불린으로 true냐, false냐를 리턴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더블 이퀄은 연산자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equals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메소드라고 할 수 있죠. 자, 비슷하지만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equal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의 값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 더블 equal은 참조 주소를 비교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toString 메소드입니다. 그 정의를 보면 toString 메소드는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이때 반환되는 문자열은 클래스의 이름과 함께 구분자로 @마크가 사용이 되고 그 뒤로 16진수 해시 코드가 추가됩니다. 이 16진수 해시 코드의 값은 인스턴스의 어떤 주소를 가리키는 값으로 인스턴스마다 모두 다르게 또 반환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시 코드를 출력해 봤는데 이것이 다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죠? 그 인스턴스가 같다라는 의미이고 인스턴스를 출력해 봤는데 그 값이 다 틀리다라고 하면은 그 인스턴스는 서로 같지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좀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좀 배워봐야 할 것이 이 클론 메소드입니다. 이 클론 메소드는 약간 좀 다른 메소드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클론 메소드는 정의를 하자면 클론 메소드는 해당 인스턴스를 복제한다. 클론이라는 뜻이 복제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클론 인스턴스를 복제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반환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오브젝트 클래스의 클론 메소드는 단지 필드 값만 복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자, 클래스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스트링으로 name을 선언했다고 해보겠습니다. name은 카 이렇게 선언하고 array 리스트로 뭔가를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다면 필드 값만 복사한다는 것은 뭐죠? 요 필드 값만 복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이 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값을 복사하려면은 클론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인스턴스를 복제하도록 별도의 어떤 복제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클론 메소드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필드 값이 객체라면 주소 값을 복사하기 때문에 복사본과 원본이 서로 같아져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인지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 아까 설명드린 equal 클래스 그리고 해시 코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자, 제가 카 클래스라고 해서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new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카1과 카2는 어때요? 다른 인스턴스 주소를 갖고 있겠죠? 자, 먼저 한번 좀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작게 나오네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첫 번째 인스턴스로 두 개를 생성을 하고 이 두 개의 인스턴스를 이퀄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 값은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조 변수 이 두 개가 같은 주소 값을 가리키도록 세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카1에 카2의 인스턴트 주소 값을 복사해 주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 이 값은 true가 리턴이 되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해시 코드를 출력하는 그런 메소드인데요. 지금 옆에 해시 코드를 출력하면 이런 식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1과 카2는 같은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의 값을 출력해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당연히 같은 값이 출력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카3 클래스를 새로 생성을 했습니다. 자, 생성을 하고 이 카 클래스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d 마크가 표시된 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카1과 카2는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기 때문에 출력하면은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되고 카3 클래스를
출력해 보면 이러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스트링 클래스는 좀 다른 클래스와는 좀 다른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스트링 클래스는 자바에서 가장 많이 쓰는 클래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바에서 좀 더 스트링 클래스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점을 스트링 클래스에 특별한 점을 부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모든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new로 생성이 되어야 되죠. 근데 특별히 스트링 클래스는 변수 값을 주고 바로 오른편에 리터럴 값을 줌으로 해서 new 없이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클래스에 좀 이어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메소드의 이 더블 이퀄 메소드와 이퀄 메소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두 클래스는 같은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값은 true를 리턴해 주죠. 그리고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스트링 1과 스트링 3를 비교하면 이 부분도 false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좀 오타가 있었네요. 참조 변수가 아니고 값을 비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아까 클론 메소드였는데요. 이 클론 메소드는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설명으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 네임을 선언을 하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모델 네임 같은 경우는 아트리뷰트이기 때문에 클론하면 복제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 부분은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는 바로 클론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클론 오버라이딩 객체를 선언해서 이렇게 클론 배열 인스턴스를 복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면 다음과 같은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면 그 실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 코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코드를 동영상을 정지하시고요. 이 코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직접 타이핑 하시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JVM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를 따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이 JVM의 역할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클래스 로더를 통해서 읽어서 자바 API와 함께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죠. 이 말은 자바 코드가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 OS 같은 OS에서 직접적으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바는 윈도우나 맥 OS, 리눅스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그 JVM에 의해서 동일하게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윈도우가 됐든 아니면 맥 OS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이 위에 JVM이라는 엔진이 올라가게 되고 이 자바 코드는 이 JVM 위에서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래에 있는 그 OS 단과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바 코드를 실행하는 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바는 그렇기 때문에 각 OS와 별도로 독립된 운영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 코드를 뭐 윈도우에서 돌리든지 맥에서 돌리든지 뭐 리눅스에서 돌리든지 다양하게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어떤 자바의 어떤 높은 이식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JVM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과정은 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JVM은 OS로부터 자원을 먼저 할당을 받고 메모리를 용도에 따라서 여러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 소스 코드가 들어오면 어때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바 소스가 자,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죠. 이 자바 소스 코드가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바 소스 코드는 우리 같은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라는 어떤 작동에 의해서 컴파일러라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 바이트 코드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JVM에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로딩된 바이트 코드를 이제 익스큐션 엔진이 이제 좀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행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있는데 이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메모리 관리를 자바가 해주게 됩니다. 참 이 메모리 관리를 자바가 해주는 것도 참 굉장히 자바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메모리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자바는 자바가 메모리 관리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그래머의 좀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JVM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입니다. 이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는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메소드 에어리어, 그리고 힙 에어리어, 스택 에어리어, PC 레지스터 에어리어, 그리고 네이티브 메소드 에어리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자바의 전체 JVM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요한 메소드 에어리어, 힙 에어리어, 스택 에어리어 이 에어리어에서 우리가 우리가 만든 자바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자바의 변수 그리고 이후에 배울 우리 스트링이나 스트링 버퍼 이런 것들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자바 JVM에서 알아볼 때 JVM이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클래스 코드로 더미 그리고 클래스 FOO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바 그냥 코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개발된 코드입니다. 자, 이것을 직접적으로 자바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이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 바이트 코드가 이 메소드 에어리어에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메소드 에어리어에는 이 클래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클래스 정보들이 이 메소드 에어리어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클래스 더미가 이제 실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스택 에어리어에 자, 이런 식으로 메인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메인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면 위에서부터 이제 코드를 쭉 읽으면서 자, i에 100을 넣고 인티저 i에 100을 넣고 인티저 j에 200을 넣고 자, 다음에 뭐죠? 스트링으로 name을 선언하고 john을 넣고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스트링은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는 어디에 생기냐면 이 힙 영역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존이란
힙 메모리의 영역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지에 되면 요 100번지 값이 요 name이라는 클래스의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name이라는 변수, 여기 변수에 이 john이라는 값이 스택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힙 영역에 john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스택의 name이라는 변수에는 요 주소 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i와 j를 합친 값 30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스택 메모리에 FOO라고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FOO라는 값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도 역시 이게 참조 변수라고 하죠. 이 두 개를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FOO는 이런 식으로 힙 영역에 여기 모델 그리고 컬러 요 값이 생기고, 요 200번지라고 한다면 요 200번지의 값이 요 FOO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JVM은 메소드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이렇게 세 영역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를 더 스트링을 하나 더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스트링 name 2라고 선언해서 좀 말고 look라고 한다면 요 값이 여기에 look 값이 선언이 되고, 여기서 뭐 300번지라고 한다면 요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name 2의 주소가. 자, 이렇게 되고 이 전체 클래스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하나씩 스택 영역에서 이 메모리들이 다 빠져나가고, 최종적으로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면 모든 이 스택 영역에 있는 값들이 다 삭제되고 이 메인 클래스가 종료되는 구조가 바로 JVM의 구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후에 스트링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자바 제4강 자바 랭귀지 패키지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자바 랭귀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 스트링, 그리고 스트링 버퍼, 메스, 래퍼 등의 클래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